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골프버디 아나운서 권태은이고요. NBA 골드 김영민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오늘 출근하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눈 떠서 이제 미국 증시 확인하시고 실화냐? 네, 다시 잠들고 싶은 네.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너무 시장이 어렵고 실제로 뭐 미국장이 이제 급락한 게 연중 뭐 가장 좀 큰 폭의 낙폭을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도 이제 좀 많은 걱정을 하셨을 텐데 근데 의외로 우리 국내 증시가 생각보다는 좀 선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빠지진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또 차분하게 또 위기를 기회로 항상 또 만드는 게 우리 영민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너무 좀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방송 보시면서 좀 힘을 내시고 좋은 종목에 대한 정보들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민한 김프로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오후장 전략도 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라운딩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증시 코스 상황부터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의 증시 코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매니저님? 뭐 다들 예상하시겠죠? 파4홀 아니면 파5홀 되게 좀 네. 어려운데 오늘은 파4홀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4홀로 진단을 네.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파5홀이 나올까 봐 좀 네. 조마조마했었거든요. 그래도 좀 파4홀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건가요? 견딜만 하다라는 거고요. 오늘 일단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은 아예 뭐 건들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다우지수나 나스닥이 이제 빠진 거에 비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낙폭이 조금 제한적이다. 사실은 오늘 미국 증시가 이제 급락이 나온 건 두 가지의 이제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가 오늘 102까지 올라갔거든요. 워낙 이게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이제 쏠리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았던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중국발 이제 경기 둔화 우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연이어서 이제 셧다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충격들. 경기 둔화와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이제 공급망 충격까지 이제 또 부각이 좀 되면서 미국 증시가 소위 말해서 이제 북락하는 흐름이 좀 나타났는데요. 다행히 오늘 상해 증시가 장중에 지금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260원을 지금 뛰어넘고 있거든요. 사실 뛰어넘었죠. 네, 2010년 이후로 지금 2020년대에 2020년 2년 전이었죠.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 1차 팬데믹일 때 그때는 당일날 하루에 한 4% 정도 갑자기 환율이 솟구치면서 뭐 129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2010년 이후로 지금 환율이 가장 높은 구간까지 지금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엄밀히 따져보면 이 원화 가치라는 건 사실상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경제가 2010년 이후에 지금 그렇게 좀 심각한 상황인가라는 걸 생각을 좀 해봤을 때 원달러 환율도 역시나 시장과 마찬가지로 좀 과민 반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새로운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취임을 하셨잖아요. 분명히 이제 개입이 있을까요? 네, 오늘 내일 중에 구두 개입이 분명히 전 나올 거라고 보고요. 수출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월말이 되면 내고라는 게 있거든요. 수출하는 매입이라고 해가지고 갖고 있는 달러를 이제 차익 실현하려고 하는 물량들이 분명히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환율이 지금 상방으로 완전히 좀 솟구쳐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이제 상방 슈팅 가능성이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늘 생각보다. 다른 때 같았으면 벌써 한 5천억, 6천억 정도 지금 매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한 1, 2천억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미국장이 하락한 거에 비하면 사실은 조금 잘 버티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좀 특징적인 부분이 오늘 뭐 빠지지 않는 업종이 거의 없는데 어제부터 눈에 좀 들어오는 게 제약바이오 업종이에요. 맞아요. 좀 레포트들도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이제 다 상승을 했었죠. 맞아요. 5%, 8% 맞아요. 올랐죠. 오늘도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장 초반에 조금 강세 흐름이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백신 3상 이슈가 있었던 SK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뭐 셀리버리라든지 GC셀이라든지 차트를 열어보시면 와 진짜 막 반토막 3분의 1토막 난 종목들 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어쨌든 시장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구간이라도 외국인 기관들이 봤을 때 좀 키 맞추기가 필요한 업종, 낙폭과대 업종 쪽으로는 매수가 좀 들어오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IT 종목들은 제가 이제 4월 지나면서부터 분명히 이제 IT 사이클이 시작된다라는 거 단언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IT 종목들도 오늘도 사실은 신고가
뒷받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시장이 흔들리는 거에 비해서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IT 소부장 종목들이 상당히 좀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 단기적으로 내리고 있는 소나기를 네. 좀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다소 어려운 파4홀로 진단을 해주셨지만 바이오 업종들, IT 섹터들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체크포인트로 찝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홀은 바로 지난 경기 리뷰해보는 리뷰홀입니다. 사실 오늘 시장은 빠지고 있지만 네. 우리 매니저님 종목은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해성 DS부터 먼저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홀인원 종목으로 계속해서 많이 소개가 네. 됐었는데 사실 오늘 시장이 빠지면서 홀인원보다 좀 타수를 줄여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네.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도 역시 이 종목은 홀인원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홀인원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도 좀 견조한가요? 장이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 해성 DS는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네. 장중에 지금 거의 한 4, 5% 가까이 또 급반등세가 좀 나타났었거든요. 지금 도대체 몇 %인가요? 이게 지금 고점 대비하면 수익률이 40%를 지금 훌쩍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홀인원 종목으로 리뷰를 해드리는 거고 그러면 장은 이렇게 빠지는데 왜 이렇게 해성 DS는 탄탄하게 잘 움직이느냐? 일단 1분기 실적으로 정말 이제 실적 우상향에 대한 이제 신뢰감이 많이 좀 높아졌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차량용 반도체 쪽이라든지 아니면 차세대 이제 반도체 기판 쪽에 공격적인 이제 투자를 했다라는 거 설비 투자를 통해서 이런 실적의 연속성에 대해서 신뢰감을 이제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조성해놨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제가 저평가다 단기적으로 8만 원까지는 한번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오늘 벌써 7만 5천 원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8만 원까지 올라가려면 이제 몇 프로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일단 단기 목표가 8만 원까지 딱 홀딩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만에 하나 이제 주가가 조금 흔들린다라고 하면 뭐 7만 원 초반 정도를 익절 라인으로 좀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는 분들은 그런 이제 가격 전략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시장이 이제 이번 주에 또 조금 크게 출렁거리면서 해성 DS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기판 종목들 대덕전자도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대장주인 심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선 눌림목을 꽤 오랫동안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오늘 다시 이제 직전 저점 부근까지 단기 조정이 딱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해성 DS 대덕전자는 거의 지금 신고가 영역에 있고 21선 눌림목을 받은 심텍 같은 종목들은 오늘 시장 조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저는 남아있다라고 보고 이런 이제 흔들리는 시장에서 심텍처럼 좀 재무 구조가 좀 탄탄하고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을 저점 매수하는 전략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해성 DS는 리뷰할 때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네.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 이어가는 거 보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LIG 넥스원도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아까 앞서서 생쇼에서도 잠깐 다뤄보긴 그렇죠. 했었는데 이 종목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오, 나이스 버디. 오늘 네. 실적 발표 있었죠? 오늘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네. 이제 리뷰를 해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제 소개해드리는 기간은 한 달 전쯤에 이제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뭐 한 9% 정도 수익이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닙니다만 LIG 넥스원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이제 솟구치고 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1분기 실적 시즌의 특징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걸 제가 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LIG 넥스원도 1분기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5% 거의 300% 가까이 이제 실적이 급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작년 하반기 때부터 쌓아온 수주 잔고를 감안했을 때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결코 일시적인 게 아니다. 네. 이런 장에서도 지금 LIG 넥스원이 52주 신고가를 지금 기록하면서 고점을 뚫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매수가 대비해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 지금 자리에서도 LIG 넥스원은 중장기 관점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LIG 넥스원은 방산 관련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실적이 지금 이렇게 잘 나오고 수주 사이클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리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주가가 상당히 좀 탄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 수주 기대감 또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고 지금 전 세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방비 이제 증액
의 경쟁이 정말 좀 치열하게 지금 네.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좀 살아 있으니까요. 지금 자리에서도 LG 넥스원은 가격 부담이 별로 없는 종목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 종목으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난해 47,000원이던 주가가 오늘 83,000원까지 네. 올랐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으로 홀인원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홀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홀인데요. 자, 요즘 뭐 주말 동안 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어요. 네. 정말 구름 같은 갤러리들이 그렇죠.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완전 성수기예요. 요즘. 그러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종목 고민 상담 굉장히 또 많이 보내주셨어요. 고민이 그만큼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사연은요. 5063번님이 후성이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2,800원이었고요. 비중은 60% 정도로 굉장히 네. 많이 보유를 하고 계세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이 후성이라는 종목이 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워낙 또 인기가 많은 맞아요. 종목인데요. 일단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네.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좀 밀려나고 있던데 많이 빠졌죠. 후성 왜 괜찮을까요? 빠졌냐면 테슬라 네. 때문에 빠졌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 주가가 빠진 게 뭐 전기차를 못 팔아서 빠진 게 아니고 앨런 머스크 때문이잖아요. 네. 앨런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트위터를 인수를 인수한다고. 함으로써 네. 이게 54조 돈 어디서 구할 거냐. 결국 테슬라 주식 팔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우려가 이제 제기가 좀 되면서 오늘 테슬라 주가가 12% 급락했거든요. 이게 뭔가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우려는 아니다. 그렇죠. 네. 수급적인 이슈인 거지 전기차 산업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는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장 초반에 뭐 동화기업,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동화기업이라든지 에코프로비움, LNF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다 뭐 3, 4%씩 이렇게 하락이 좀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낙폭을 대부분 다 만회하고 있거든요. 네. 후성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전 대비 이제 양봉 전환이 되면서 바닥을 좀 잡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상 이제 후성은 이제부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1분기까지는 약간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았었는데 네. 2분기 때부터는 아주 빠른 턴어라운드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육부라 인산 리튬 이쪽이 이제 전해과 또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도 상당한 이제 호황이 좀 예상되는 분야는 분명하거든요. 주가가 한 10% 정도 지금 밀려가지고 손실 중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보유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고 대신에 지분이 지금 주식 비중이 너무 높잖아요. 지금 60%를 들고 계시기 때문에 비중은 분명히 좀 조절을 하셔야 된다. 나는 2차 전지에 승부를 걸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비중을 좀 줄이셔가지고 후성뿐만 아니라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뭐 동화기업이라든지 아니면 LNF 이런 네. 종목들 단기 조정을 받은 종목들 쪽으로 좀 분산해가지고 2차 전지 종목들도 투자를 하시는 게 확률적으로는 조금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성 좋은 종목이지만 비중은 좀 줄여보자라고 이렇게 대응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두 번째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38번님이 SKI 테크놀로지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매수가는 124,500원이었고요. 비중 50% 정도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이 종목도 일단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희망을 네, 가지세요. 오늘 SKIT도 실적 발표 있지 않나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이제 바닥은 쳤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빠질 네. 만큼 빠졌기 때문에 한 14만 원 정도까지는 가격 반등을 좀 기다리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가격 반등 이제 기대해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네. 같은데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시간만 또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원샷 홀인원 종목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JYP 엔터를 현재가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시장 분위기 워낙 안 좋고 또 성장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별로 좋지 않은데 맞아요.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 부분 선조정을 좀 받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JYP 엔터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이브는 워낙 뭐 시총이 압도적으로 이제 큰 기업이기 때문에 네. 대형 기획사들 중에서는 당연히 이제 하이브가 대장주인데 원래는 하이브가 상장되기 전에는 이제 SM, YG, JYP 이렇게 엔터 3사라고 우리가 불렀잖아요. 근데 시총은 다들 여러분들이 SM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JYP가 지금 SM보다 시가총이 훨씬 더 높아요. 오. JYP는 시총이 지금 2조가 넘어가는 유일한 이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이브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 이제 3사들 중에서는 JYP가 이제 대장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월드 투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잖아요. 트와이스라든지 스트레이키즈라든지 니쥬라든지 이런 팀들이 무려 이제 세 개 팀이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지에서 월드 투어를 지금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 1분기 실적도 이제 어느 정도 뭐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저는 나올 거라 보거든요. 영업이익률이 거의 30% 가까이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월드 투어와 관련된 실적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1분기도 이렇게 실적이 좋으면 월드 투어 이제 2분기 때부터 방금 말씀드렸던 트와이스, 뭐 미국, 우리나라에서 지금 월드 투어 할 거죠. 스트레이트 키즈는 무려 한 18번 정도 지금 월드 투어가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런 실적까지 감안이 된다라고 하면 2분기 이후부터 영업이익률 30%는 뭐 기본적으로 따놓은 당상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수혜를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주가는 단기적인 좀 조정을 받은 상태라서 오늘 눌림목을 이용해서 한번 공략하는 포인트를 잡아본다. 요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팬덤이 형성되면서 이제 앨범도 100만 장 그냥 뭐 판매하는 게 뭐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주력인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면서 앨범 판매에 대한 기대감도 참 살아있다라는 거,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67,000원 아까 현재가로 편입을 하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1차 목표가는 7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 손절 가격은 54,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샷 홀인원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였고요. 목표가 7만 원, 손절가는 54,000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오늘 시장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이 홀인원 종목으로 오후장 좀 네. 긍정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 샷!